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인야프에서 CTO를 맡고 있는 박비빈입니다. 오늘 테크버스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인야프가 출범한 지 이제 3년이 됩니다. 그동안 저희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비전을 모형으로 하면서 라인야프로서의 개발 컬처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 개발 문화를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테크위크를 계속해 왔죠. 이 테크위크는 LY 코퍼레이션과 글로벌 그룹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서로의 기술과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일주일에 걸쳐서 진행되는 축제입니다. 올해는 특히 이게 실천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오늘 테크버스에서는 엄선된 세션을 외부 여러분께 공개하는 한편으로 사내적으로는 워크숍을 통해서 AI 구동 개발을 참석한 팀의 실제 프로젝트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핵데이까지 있는데요. 서로 배우고 시도하고 만들어보는 그러한 일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키노트에서는 여러분께 3가지 테마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LY 코퍼레이션의 AI 서비스인 에이전트 I, 이를 뒷받침하는 플랫폼, 마지막으로 LY 코퍼레이션이 추진하고 있는 AX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이전트 I입니다. AI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상생활에 뿌리를 내린 이용률은 불과 16%에 머뭅니다. 네, 그래서 LY 코퍼레이션은 그 갭을 메우고자 합니다. 라인 코퍼레이션에서는 이미 1억 명을 넘는 유저를 보유한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 그리고 야후 검색, 미디어 커머스, 콘텐츠 서비스, 그리고 결제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이 이미 서비스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아셋을 에이전트화 하겠습니다. 일반 유저용의 에이전트 I, 그리고 100만 개를 넘는 비즈니스 계정을 대상으로 한 에이전트 for Biz, 이 2개 서비스를 통해서 유저 일상의 AI experience를 다음 단계로 진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이전트 I를 보시겠습니다. 이 에이전트 I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히 기능을 에이전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에이전트를 연계시켜서 키워드가 아니라 의도를 읽고 찾기 전에 먼저 제시를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에 가장 최적의 편리성을 선사하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기업용으로서는 LY 코퍼레이션만의 강점인 미니 앱과 공식 계정을 활용합니다. 비즈니스 계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 누구든지 AI 기능을 자사의 서비스처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라인 공식 계정 AI 모드, 그리고 운영, 분석, 고도화 기능이 있는 에이전트 I for Biz, 이거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LY 코퍼레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업이 DX를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연결돼서 더 편리해지는지 하나 사례를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 그룹 토크에서 다음 달에 피닉스정 함께 보러 가자 라고 하면 에이전트 I가 웹에서 검색을 해서 경기의 후보 2를 찾아서 제안해 줍니다. 이 그룹 내 친구들로부터 이게 날짜를 받아서 매칭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바로바로 답장을 안 해주는 친구도 있죠. 이럴 때 에이전트 I가 반복적으로 리마인드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일정이 결정되면 토크에 공유도 해주고 그대로 공유하는 일정의 등록까지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일상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비즈니스 아카운트들도 이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하시님 안녕하세요. 지난달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월 19일 날 19시에 4명으로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19시는 다 이미 꽉 찼는데요. 17시나 17시 30분이면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네, 그럼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4월 19일 날 일요일 날 17시부터 4분 테이블석으로 괜찮으십니까? 20일이었는데요. 변경 가능할까요? 네, 20일도 17시 이후는 괜찮습니다. 테이블석으로 이용할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일상이 보다 뭔가 편리해지는 그러한 이미지가 잘 전달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러한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LY 코퍼레이션의 AI 플랫폼의 현상에 대해서 AI 플랫폼 담당자인 나미키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미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O 도메인 AI CBU의 나미키입니다. 아까 보셨던 LY 코퍼레이션의 새로운 서비스인 에이전트 I, 유저의 의도를 먼저 읽고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것이 정말 마음이 드근거리죠. 오늘은 그러한 에이전트 I를 구동하기 위한 기술적인 백엔드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세상에는 편리한 AI 프레임워크 또는 오픈소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단순히 묶어서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기반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지 도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의 AI 에이전트 플랫폼의 전체 그림 되겠습니다. 먼저 빌드 앤 매니지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AI 전문의 기술자가 없더라도 간단하게 쉽게 에이전트를 시작할 수 있는 에이전트 빌더, 그리고 어떠한 에이전트가 있는지 관리하는 에이전트 카탈로그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Run and Orchestrate, 실행하는 심장부가 되겠습니다. 많은 에이전트를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가동시키고 더 많이 있는 에이전트 중에서 가장 최적화한 에이전트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에이전트의 유저의 과거의 experience를 전달하고 그렇게 선발된 에이전트가 여러분 대신에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전트의 여러 툴하고 접속하는 이른바 생성형 AI의 모델, 그리고 각 서비스가 보유하는 데이터에 연결해서 굉장히 현명하게 가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Governance and Observability, 품질과 안전성의 통제를 하는 기반이 이거를 뒷받침함으로써 전체가 성립이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콤포넌트를 3가지 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필러인데요. 이는 에이전트 개발의 민주화, 정확도가 높은 퍼스널라이즈, 그리고 거버넌스입니다. 이 순서대로 저희 플랫폼의 설계 컨셉과 그리고 기술적인 도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에이전트 개발의 민주화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에이전트를 신속히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의 민주화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UI 베이스의 에이전트 빌더, 그리고 런타임이 되겠습니다. 프롬프트 설계, 그리고 접속하는 API, 사내 툴의 선택을 UI상에서 정리만 하면은 자율적인 에이전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AI 전문의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서비스 운영에 가까운 사람이 하루 만에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화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UI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설을 바로 형식으로 만들어서 실제 유저 반응으로부터 빨리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의 속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자유도를 올리면 리스크도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공개할 수 있다라는 상황을 계속 시도해 나가면 품질도 그리고 보안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 빌더와 런타임에는 처음부터 거버넌스와 스케일러빌리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만들 수 있는 것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 이를 양립하는 것이 AI 에이전트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처음으로 먼저 풀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실제 출시로부터 2달이 지났는데요. 벌써 100개를 넘는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보셨던 빌더로부터 사내 데이터에 접속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MCP 허브입니다. 에이전트가 기존의 사내 데이터나 API에 접속을 할 때 접속 경로의 관리는 카오스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신 오픈 스탠더드인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MCP를 전면적으로 채택한 MCP 허브를 구축을 했습니다. MCP 허브에 집약을 함으로써 에이전트 빌더의 이용도 쉬워지고 또 거버넌스도 용이해집니다. MCP 허브에는 크게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MCP 서버 그 자체를 스케일러블하게 실행하는 런타임, 다른 환경에서 이미 구축한 MCP 서버로 접속 가능 게이트웨이, 그리고 어떠한 MCP 서버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시각화하는 카탈로그. MCP 서버의 제공자는 편리한 절차를 거쳐서 MCP 허브상에 공개할 수가 있고요. 또 이용자는 복잡한 인증 코드를 쓸 필요도 없이 에이전트 빌더상의 UI에서 필요한 MCP 서버의 접속을 쉽게 그냥 허락만 해주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150개를 넘는 MCP 서버가 접속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을 허브가 일괄적으로 감시 및 통제하고 있습니다. MCP를 사용하면 에이전트 툴의 접속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MCP 헙에서 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MCP 서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이전트가 외부 능력을 호출하는 순간을 플랫폼 쪽에서 제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MCP 서버가 어떠한 툴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 툴은 리드 전용인지 또는 업데이트의 조작도 포함되어 있는지, 어느 에이전트가 어느 유저의 문맥으로 어떤 스코프까지 호출해도 되는지, 또 에이전트 쪽에서 보면은 툴을 호출하는 것만으로도 그 백에서는 인허가 스키마 검증, 레이트 제어, 로그, 리트레이, 폴백 등등이 필요해집니다. 정리하자면 MCP 허브는 MCP 서버의 카탈로그인 동시에 툴 콜링의 컨트롤 플레인입니다. 에이전트 개발자는 상세한 인증, 구현, 그리고 접속 관리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플랫폼 쪽에서는 누가 어떠한 에이전트를 경유해서 어느 툴을 어떠한 권한으로 사용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추상화 덕분에 노코드의 접속과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통제를 양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속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늘어나면 다음으로 어느 에이전트에 맡기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유저의 한마디로부터 가장 잘하는 에이전트를 순식간에 찾아주는 이 중간 루팅을 하는 것이 에이전트 루터입니다. 여기서 유저 위더에서 벗어난 에이전트를 고르면 안 되죠. 한편으로 정확도를 너무 요구해서 늦어지면 유저가 이탈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도와 속도의 양립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루터는 자연어에 뒤에 있는 콘텍스트를 해독해서 최적화 에이전트로 동적으로 디스패치를 합니다. 소규모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유저 입력과 에이전트 일람을 LLM에 전달해서 어떤 것이 적절합니까? 라고 물어보기만 하면 가동합니다. 다만 에이전트 수가 늘어나면 이거는 바로 파탄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레이텐시, 코스트, 그리고 콘텍스트의 길이, 그리고 평가의 어려움 등등이 한 번에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루타는 단일 LLM 호출이 아니라 다단의 검색 판정 파이프라인으로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에이전트 카탈로그에 등록된 프로필 정보, 케이퍼빌리티, 폴리시와 같은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후보가 되는 에이전트를 추출합니다. 여기서는 키워드 검색뿐만 아니라 인베디드 베이스의 세맨틱 검색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상위 후보에 대해서 유저의 발화, 현재 문맥, 이용 가능한 툴, 폴리시 등등을 보면서 LLM에서 리랭킹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후보는 경량하고 고속하고 그리고 최종 판단은 문맥에 강한 모델로 사용한다라는 분담이 필요합니다. 또 리얼 환경에서는 올바른 에이전트를 선택을 했는가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는 단순한, 배분하는 로직이 아닙니다. AI 에이전트의 체험 품질을 좌우하는 검색, 랭킹, LLM 추론, 온라인 평가가 접목된 핵심적인 콤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연결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기 위한 구조를 보셨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선택된 에이전트가 유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입니다. 두 번째 필러인 정확도가 높은 퍼스널라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명의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가 유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롱텀 메모리입니다. 장기 기억입니다. 유저와 에이전트의 대화 이력을 메모리 서머라이저에서 요약, 압축해서 메모리 뱅크에 구조화를 해서 축적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로그 저장이 아니라 나중에 검색하고 그리고 레스폰스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저 1인당 평균 7개 엔트리의 메모리가 축적되어 있으며 에이전트는 이를 사용해서 보다 퍼스널라이즈된 리스폰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을 저장한 후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그 기억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시겠습니다. 롱텀 메모리를 단순히 과거의 회화를 저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의 기억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것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처음 체험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예전, 옛날의 취향,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생활 습관, 민감한 정보 이런 것들은 다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에이전트 I가 진정한 또 한 명의 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하고 업데이트하고 무엇을 잊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억한 정보를 모두 프롬프트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정확도의 기억만 꺼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약, 검색, 랭킹, 액세스의 제어, 데이터 보호와 같은 기술적인 엘리멘트가 관련이 있습니다. 롱텀 메모리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의 양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기억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저에게 의미 있는 기억만을 안전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확도가 높은 퍼스널라이제이션을 뒷받침하는 기술 과제입니다. 이 메모리 라이프사이클 다음에 있는 우리 챌린지가 메모리 아그리게이터가 되겠습니다. LY콥에는 많은 서비스가 있으며 거주 지역, 가까운 역, 구매 이력 등 가치가 높은 데이터 자산을 저희가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메모리 애그리게이터는 이러한 프로필 데이터와 에이전트별로 축적된 롱텀 메모리를 유저가 발화한 순간에 실시간에 집약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LLM에 있어서 좋은 응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델의 선능만이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에 어느 문맥을 어떠한 정확도로 어떤 순서로 전달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의 발화에 대해서 롱텀 메모리나 프로필 정보, 서비스의 이력, 에이전트 고유한 상황을 다 그대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컨텍스트 윈도우에는 상한치가 있으며 불필요한 정보를 넣으면 오히려 모델의 판단에 방해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밀도가 높은 정보는
전달해도 될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정보 소스부터 후보가 되는 것을 꺼내서 관련도, 신선도, 신뢰도, 기밀도, 유저의 동의, 에이전트의 목적 등등을 감안하면서 최종적으로 프롬프트에 조입하는 콘텍스트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기억하는 AI로 만듦으로써 LY만이 할 수 있는 정확도가 높은 개인화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저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구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안전하고 또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의 하나의 요소는 코스트 컨트롤입니다. 현재는 많은 태스크를 범용적인 대형 모델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만 규모의 에이전트가 대형 모델만 계속 사용하게 되면 비용도 들고 레이턴시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모델 라우팅입니다.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코스트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렴한 모델과 비싼 모델을 비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태스크 난이도나 필요한 추론 능력, 데이터의 민감도, 레이턴시 요구, 비용 증감을 보면서 이 모델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류나 정형 변환 같은 것은 이 작은 모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계획 입안이나 애매한 유저 의도의 경우에는 대형 모델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정보를 다룰 경우 애초에 외부 모델에 맡기지 않고 온 디바이스나 로컬 환경에서 처리한다는 선택지가 중요해집니다. 로컬 모델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오픈 웨이트 모델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에이전트 I로 이 영역 에이전트가 늘어남으로써 에이전트에 특화된 파인 튜닝된 모델을 쉽게 만들고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도 필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이전트 런타임에서 보면은 이것은 추론 리퀘스트 라우팅인데요. 플랫폼 전체에서 보면은 비용, 품질,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제어 레이어라고 하겠습니다. 거버넌스의 두 번째 요소, 품질과 방침의 컨트롤입니다. 수만 개의 에이전트가 난립이 되면은 플랫폼의 질서와 품질을 유지하는 허브로서 에이전트 카탈로그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이전트의 일람이 아닙니다. 에이전트 I로 연결을 해도 되는 게 뭔지, 장기 메모리는 어떤 에이전트와 공유를 할 것인지를 방침을 통해서 엄밀하게 제어를 하고 서비스다운의 감시까지 일원적으로 하는 이 플랫폼의 심장부이자 에이전트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여기서 통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버넌스의 세 번째 요소는 실행 시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가드레일입니다. AI 에이전트는 기존의 챗봇과는 달리 유저 대신에 판단을 해주고 툴을 호출하고 외부 시스템의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편리해지면 질수록 플랫폼 쪽의 책임도 더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이 있는 입력에 의해서 지시가 바뀌어지거나 개인정보가 혼입되거나 목적과는 다른 조작 등등의 리스크는 이 각각의 에이전트 개발만으로는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퍼스널라이즈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I는 편리한 한편 블랙박스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러한 블랙박스 시스템에 중요한 데이터, 중요한 시스템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희들은 이 5개의 가드 레일을 내재화했습니다. 프롬프트 인젝션, 개인정보의 마스킹, 유해 컨텐츠 감지, 옵토픽 검지, 정보 분류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마지막에 호출만 하면은 그것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유저 입력, 기획자의 중간 출력, 툴 콜링의 인수, 그리고 외부 툴의 리턴치
등등과 같은 여러 포인트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가드레일은 한 군데의 필터가 아니라 에이전트 런타임의 각 스텝에 삽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력 시에는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유해 입력을 감지하는 것, 툴 콜링 전에는 실행해도 좋은 조작인지,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 툴 리턴치와 관련해서는 프롬프트 동선 그리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최종 응답에서는 오토픽을 감지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가드레일은 모델의 외부에 있는 안전장치임과 동시에 에이전트 런타임 그 자체에 임베디되는 실행 제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내재화한 것은 AI 에이전트의 품질과 안전성을 플랫폼으로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 IE를 진정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외관적인 AI 체험만이 아닙니다. 그 백단에는 에이전트를 신속하게 만들기 위한 개발 환경, 유저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메모리 기반, 그리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버넌스 기반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제공함으로써 AI 체험에 지금까지 없었던 편리함과 와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AI 플랫폼과 관련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CTO 의비님께서 LY 코옵의 AX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미키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미키님께서 이 라인 야후의 AI 플랫폼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생생한 정보를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저는요, 이 라인 야후에서 추진하고 있는 AX화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신규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 작은 조직이라고 한다면 정말 비교적 AI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이상의 레거시, 105개 이상의 서비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복잡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이 대규모 기업에서의 AX,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구조적인 복잡성, 이것부터가 걸림돌이 됩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LY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된 전략,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LY는 이 탑다운의 명확한 목표 하에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실행을 해왔습니다. 이 5개 단계의 AX의 실행 계획 중에서 지금까지 기반을 구축하는 빌드와 이네블 페이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드디어 올해부터는 다음 단계인 execution phase로 들어갑니다. 이 전사의 AX를 더욱 가속화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해온 빌드와 이네이블 페이즈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내에서 약 37개 정도의 큰 이 전사 프로젝트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방금 나미키 님이 설명해 주신 AI 플랫폼, 그리고 이 사내용 플랫폼을 정비하는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두 번째가 AI 레디 환경 구축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환경 위에서 다양한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 3개의 그룹이 가동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중에서 AI 레디한 환경 구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과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이 3가지가 AI 레디한 상태가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과 데이터의 AI 레디로서 기존 시스템을 API화하고 사내 MCP 허브 위에서 MCP화하고 에이전트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LY의 모든 시스템과 데이터가 AI와 연결되는 환경, 다시 말해서 AI가 조직의 신경망이 되는 환경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 위에서 이 교육과 역량 강화 등을 통해서 전 사원의 AI 네이티브화를 추진해서 누구나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페이즈를 다음 익세큐션 페이즈로 가속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AI를 충분히 활용하고 개인의 생산성을 수배로 올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CS 영역에서도 80% 이상의 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execution phase라고 하는 것은 개인 차원의 생산성 향상을 조직이나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단계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프로세스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전체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분에서 전체로, 개인에서 조직으로 지금 이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도전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프로덕션 영역입니다. 이 서비스 프로덕션의 AX화, 이 핵심은 AI 드라이븐 개발입니다. 이 AI 드라이븐 개발은 신규 서비스나 경량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금도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만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레거시 서비스군, 여기서 이 AI 드리븐 개발을 안정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레거시의 AI 드리븐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딩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기획, 설계 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저희는 이 각 서비스 도메인별로 기존 사양의 문서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화하거나 대규모 서비스를 분할해서 그 의존 관계를 시각화함으로써 이 기획 단계의 AI 레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레거시의 AI 레디화의 결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AI향으로 구조화된 설계서가 약 46배 늘어났고, 또 이 AI향으로 준비가 갖추어진 리포지토리의 커버리지도 약 15%에 도달을 했습니다. 생산성의 결과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기존 레거시 서비스에 있어서 이 AI가 생성한 코드의 전체적인 양이 전체의 약 20%에 달했습니다. 올해 본격화함으로써 이 수치를 한꺼번에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방금 이 코드의 생산량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AX의 진정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고 다각적인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LY는 올해부터 프로덕션의 리드 타임을 혁신을 하고자 합니다. AI를 얼마나 활용을 했냐 하는 AI 활용률, 그리고 QA의 품질 지수, 그리고 도라 매트릭스까지 포함을 한 다각적인 지표 체계로서 이런 것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레거시는 프로덕션 서비스 레이어뿐만 아니라 보안, 프라이버시, 리걸 등 이 세컨드 라인 프로세스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의 리드 타임도 프로덕션 전체 리드 타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영역의 AX화를 이 AI 레디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컨드 라인의 전체 프로세스를 시각화하고 그것을 통합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인데요. 7월에 1차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이 1차 오픈의 대상인 것이 이 전체 프로세스의 약 30% 정도의 AX화인데요. 현 시점에서 봐도 이 전체의 약 13%의 리드 타임을 단축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남은 시스템의 AX화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영역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이 키노트에서 기존의 라인과
야후의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을 하고 또 진화를 시킨 라인 야후의 새로운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라바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플라바가 지금 사내 오픈을 했고 FY30까지 이 단계적으로 이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런 토대 위에서 올해부터 이 AI 에이전트가 이 플라바를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는 이 클라우드 인터페이스로 더욱 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AI 에이전트에 의한 인프라 조작은 단순히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이 직접 조작을 하는 이 전제에서 사람과 에이전트 양쪽이 이용자가 된다는 전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제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환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에이전트가 인프라를 조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LY는 이 에이전트의 권한을 단계별로 철저히 검증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 목표인 AI 네이티브 클라우드에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의 진화와 함께 보안 리스크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Y도 이 세 가지 축으로 보안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가드레일 그리고 에이전트의 퍼미션을 포함한 신뢰 설계 기반 등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안전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개발 초기 단계부터 보안을 내장하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점의 검출도 AI를 활용해서 사전 단계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글로벌 수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인프라로서의 재설계까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LY콥의 AI와 AX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의 상세 내용들이 이 이후의 세션에서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지니어 여러분, 새로운 도전으로 설레면서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도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LY콥은 이 속도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LY콥만의 시사점 그리고 강점을 바탕으로 AI를 최대한 활용을 함으로써 AI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를 하면서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